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하! 으ත්! 속세를 내려볼지니 질풍을 따라 순순히 항복해. 사랑이여! 차! 차! 속세를 내려볼지니 흑! 하! 차! 느려. 오, 산책에 초대해 주신 건가요? 야, 검의 그림자. 품질이 나쁘지 않군요. 분노의 바람! 힛! 사랑이여!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에피클래스 오페라 하우스라. 정말 웅장한 곳이네. 이런 데서 공연한다니. 린이랑 리넷이 그렇게 기대하던 것도 이해가 돼. 어라? 저기 분수대 쪽에 사람들이 모여있어. 신이시여, 부디 총명하고 건강한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너무 많은 건 바라지 마. 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평안한 일생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해. 우리 둘의 아이가 똑똑하지 않을 리 없잖아. 폰타인의 풍습 같은 건가? 부부들이 많네. 바실. 왜 그래? 바실. 아니, 무슨 소리라도 들은 거야? 이곳은 루키나 본수야. 폰타인의 모든 물길이 모이는 곳이지. 폰타인의 신혼부부들은 여기서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빌고는 해. 아, 리넷, 너 대체 언제 온 거야? 오빠가 나더러 분수 광장으로 마중 나가라고 했잖아. 기억 안 나? 기억은 하지만 무슨 말이야? 여긴 사람이 많잖아. 무섭게 왜 그래? 이런 대낮에 설마 그런 이상한 일이. 그렇구나. 나한테 네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보가 있기는 해. 그건 환청이 아니라 물 원소 감지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런 거야. 우리 가족 중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 있었거든. 물 원소 감지력?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랑 원소의 힘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넌 어떨 때 눈물을 흘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해? 그냥 대답해줘. 진짜로 슬플 때? 아니면 너무 기쁠 때나 엄청 무서울 때? 그럼 이해할 수 있겠네. 눈물에는 강렬한 감정이 담겨 있어. 방금 말했듯이 루키나 분수는 폰타인의 모든 물길이 모이는 곳이야.
대지에 떨어진 눈물도 여기로 모이게 되지. 그 목소리는 누군가의 눈물에 담긴 강렬한 감정에서 흘러나온 걸지도 몰라.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 그 사람보다는 우리 오빠를 걱정해야 할 것 같은데. 만사태평해 보여도 공연 전에는 엄청 긴장하거든. 너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눠주면 오빠도 긴장을 풀 수 있을 거야. 그것도 그렇네. 얼른 리니를 만나러 들어가 보자. 분노의 바람! 느려. 약속을 잊지 않았구나. 여행자랑 페이몬 와줘서 정말 고마워. 당연하지. 네 공연을 놓칠 리가 없잖아. 엄청 기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일찍 온 걸 보니 정말인 것 같네. 아직 관객들이 입장하기 전이니까 내가 가장 좋은 자리를 잡아줄게. 티켓을 가져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줘. 오페라 하우스는 지정 좌석제라 사전에 등록해야 하거든. 자, 등록은 됐으니까 티켓만 챙기면 돼. 오, 제일 앞줄인가 본데? 고마워, 리니.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뭘. 저기 리니 씨, 잠깐 좀 와주세요. 알겠어요. 무대 소품 설치에 문제가 생겼나 보네. 조수인 코엘 씨가 불러서 잠깐 다녀올게. 우리 먼저 좌석으로 가 있을게. 어서 가봐. 자, 좌석 번호를 보니 여기인 것 같은데 일단 앉을까? 저기 여행자, 옆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게 좋으려나? 아무도 없는데 옆에 앉으니까 엄청 어색해. 너 이 녀석, 그럴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두 분이 불편하신 줄은 미처 몰랐군요. 제 불찰입니다. 필요하시면 이야기를 나눠도 좋아요. 전 괜찮습니다. 다 들은 거야? 귀가 굉장히 밝구나. 분명 작게 말했는데. 아니다. 속닥거리는 건 예의가 아니지. 그럼 같이 얘기하자. 무슨 말을 해야 할까나. 그래. 너도 엄청 일찍 온 데다 맨 앞줄에 앉아있네. 혹시 너도 리니의 친구야? 친구라. 리니 씨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죠. 그럼 아닌가 보네. 분위기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어. 참! 아직 자기소개를 안 했구나. 안녕, 난 페이몬이고 이쪽은
있는 여행자야. 폰타인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분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법에 맞게 제 소개도 해야겠군요. 저는 누비에트 씨, 제 공연을 보러 와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리니 씨. 이렇게 공연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느비에트라고? 에? 방금 전까지 이야기하고 있던데 느비에트 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분은 우리 폰타인의 최고 심판관이셔. 봐, 저기는 항상 느비에트 씨 자리였어. 폰타인의 공정함을 상징하는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미안, 방금 전에는 실례했어.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신경 쓰지 마세요. 모두 저마다의 위치가 있듯이 저는 최고 심판관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일 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키지는 않지만 일단 두 분께도 알려드리자면 저기 저 녀석 귀빈석에서 아까부터 저 자세로 있었습니다. 두 분의 눈에 처음 띄었을 때 가장 멋져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얼른 눈치채주지 않으면 실망할지도 모르겠군요. 물에 신 풀이 나잖아. 엄청 우쭐대는 표정이네. 네가 다 말해줬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나 봐. 네, 이제 됐습니다. 그럼 더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린 공연이나 보죠. 폰타인의 물의 신과 최고 심판관은 이런 관계인가? 자, 다들 조금만 더 앉아 계세요. 이쪽 준비는 거의 끝났으니까 관객들이 들어오면 공연이 시작될 겁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 마술 공연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이라 너무 기대돼. 조명이 꺼졌어. 드디어 시작되려나 봐. 미안, 조용히 할게. 에피클래스 오페라 하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공연을 맡은 리니입니다. 이쪽은 제 여동생이자 저의 가장 중요한 조수 리넷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가워요. 잠이 덜 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긴장한 상태랍니다. 글쎄요. 신의 눈을 가진 사람이 마술을 부리는 건 식은 죽 먹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군요. 오늘 무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소의 힘과 무관하다는 것, 여기서 약속드립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리넷 또한 신의 눈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신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겠네요. 알 것 같아. 마술과 마법의 차이라는 거지? 자, 다들 기다리느라 지치셨을 테니 바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약간의 준비를 위해 리넷은 잠시 자리를 비울 거예요. 아쉬워하실 필요 없어요. 곧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등장해 모두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을 테니까요. 아차차,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눈 깜빡일 타이밍을 잘 선택하세요. 마술사의 비장의 무기는 유에서 무를, 무에서 유를 만들며 수만 가지 변화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요새는 다들
이런 전통적인 마술에 질릴 대로 질린 상태죠. 그럼 제 마술이 특별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앞에서 수조 안에 있는 제 동생을 사라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을 거품으로 만든 다음 수조 밖으로 내보내면 되니까요. 이런! 그래서 소품을 잘 점검하라고 했는데 말이죠. 뚜껑이 닫히면 공기조차 빠져나갈 수 없거든요. 초보자였다면 지금쯤 허둥지둥 됐겠죠? 다행히 저는 좀 달라서요. 오늘 여러분께 진정한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넷! 거기 있어? 너무 멀리 가진 마. 마력이 다 떨어지면 큰일이니까. 나 여기 있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난 아무것도 못 봤는데. 분명 리넷이 안으로 뛰어들지 않았나? 어떻게 사라졌다가 갑자기 또 나온 거지? 우리가 쉽게 알아챌 정도였다면 기술을 더 갈고 닦아야겠죠. 마술을 감상할 땐 기술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무대에서 펼쳐지는 마술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야. 리넷이 나타났을 땐 정말 깜짝 놀랐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공연은 만족스러우셨나요? 하지만 신비한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더욱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순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동과 소멸의 마술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답니다. 수조 마술에 허점이 없어 보이는 건 결국 리넷이 제 조수여서 그런 거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충분히 사전 준비를 해둘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다음 마술에는 행운의 참가자 한 분이 필요합니다. 자, 스태프 여러분, 마력으로 가득한 상자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는 총 2개입니다. 하나는 이곳에, 하나는 관객석 중앙의 통로에 있죠. 똑똑하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텐데요. 다음 순서는 바로 바꿔치기 마술입니다. 행운의 참가자는 저와 함께 각자 상자 안에 들어가서 1분 뒤에 서로 반대편 상자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모두 상자에서 눈을 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속임수도 쓸 수 없도록 말이에요.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지? 리니는 정말 마법을 쓸 수 있는 거 아닐까? 행운의 참가자는 이 추첨기로 선정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무작위이며 행운의 참가자가 누가 될지는 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어디 보자... 7번째 줄에 3번 관객이군요. 신비로운 1분을 경험하시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스태프분께서는 행운의 참가자를 마술상자 옆으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상자가 좀 작아서 죄송해요. 그래도 긴장 푸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준비했답니다. 안에선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마술이 중단되면 어디로 보내질지 저도 모르거든요.
어쩌면 메로피드 요새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상자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카운트다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60, 59, 58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조금 빠르거나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어두운 상자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여러분께서 목소리로 시간을 알려주셔야 하거든요. 아참, 장난치시기 없기에요. 30초 만에 60을 세워버리시면 곤란하다고요. 저렇게 말하니까 빨리 세고 싶네. 이런 여러분 표정을 보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럼 연습부터 해볼까요? 60, 59, 58 자, 따라해보세요. 60, 59, 58 네, 바로 그 속도예요. 계속 유지해주세요. 그럼 카운트다운이 끝난 뒤에 반대편 상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54, 53, 52. 느비에트, 너는 왜 같이 안 세? 전 속으로 세겠습니다. 소리는 이미 충분히 크니까요. 제 신분과 성격 때문에 그러는 거니 전 신경 쓰지 말고 공연에 집중해 주세요. 알겠어. 표정이 너무 엄숙해서 즐기지 못하고 있는 건가 싶었거든. 리니 씨 들리세요? 준비되셨나요? 잠시만요. 아직 마력의 방향을 확인 중이라. 혹시라도 관객석 위쪽 같은 이상한 곳으로 전송돼서 떨어지면 공연 사고로 이어지니까요. 말은 저렇게 해도 전혀 긴장하지 않은 것 같아. 어라? 무슨 소리지? 너도 들었어? 나도 모르지. 에이, 됐어. 어차피 사람들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25, 24, 23. 어떻게 된 거죠, 리니 씨? 아직 상자 안에 계신 것 같은데요? 실수로 장식을 떨어뜨려서 다시 붙이고 싶은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시간이 없습니다. 공연이 더 중요하니까 장식은 내버려 두세요. 그럴 순 없죠. 제 공연에는 한 치의 오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아직 20초나 남았으니 걱정 마세요. 19, 18, 17. 이런 돌발 상황이 참 많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씩 세는 게 좀 피곤하긴 하죠. 10초 정도면 충분해요. 대충 준비가 끝났네요. 에휴, 두 사람의 위치를 바꾸는 건 정말 어렵다니까요. 저처럼 숙련된 마술사도 한 번에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답니다. 잠깐, 저 혹시 뒤쪽에 있나요? 안쪽은 똑같이 생겨서 구분이 안 되네요. 뭐라? 또 실패한 건가? 어디 다시 한번. 여러분 잠시만요. 5, 4, 짠! 망했다. 이번 건 무효. 짜잔! 얍! 어떻게 된 거지? 이것도 마술의 일부인가? 리니 씨, 이제 무대를 원래대로 되돌리실 건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설마 진짜 사고인가? 저 상자 안에는 사람이 있었잖아. 공연을 중지합니다. 의료진은 잘 따라오고 경비대는 현장을 지키면서 공연 관계자를 전부 통제하세요. 출입구는 일시적으로 봉쇄합니다. 맞아.
밝혀내고 사고가 아니라면 정의의 신의 심판을 면치 못할 줄 알아. 두 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곧 무슨 일인지 알아낼 테니까요. 마술 상자 안에 있던 사람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의 이름은 코엘, 리니 마술단 소속 스태프였더군요. 무대에서 터진 폭죽이 수저 위쪽의 밧줄에 불을 붙였고 그것이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상자 안에 있던 게 추첨됐던 관객이 아니라 코엘이었던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색을 해보니 그 소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현재 행방불명인 상황이고요. 이건 단순한 공연 사고가 아닙니다. 소녀 연쇄 실종 사건과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소녀 실종 사건이라고요? 소녀 연쇄 실종 사건? 샤를로트가 말했던 그 사건이구나. 알겠어. 이런 뻔한 수수께끼를 피날레로 삼다니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 아닌지 싶은데. 무소불능의 위대한 마술사리니 그가 바로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 아닌가? 저라뇨? 이번 일은 단순한 사고였습니다. 이 모든 건 마술 공연 도중에 일어났어. 선택된 소녀는 사라졌고 죽은 자는 그대의 공연 주수지. 이제 보니 유에서 무를,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오프닝 멘트도 꽤 도발적으로 느껴지는군. 그럴 리가. 정말 린이라고? 하지만 린이는 계속 무대 이 상자 안에 있었잖아. 우리랑 대화도 했었고. 게다가 전부터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을 잡고 싶다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잡을 수는 없잖아. 논쟁은 여기까지. 프리나님, 방금 그 발언은 리니 씨와 그 동료들에 대한 고발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난 그냥 녀석이 지금 고발을 입에 올리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보리나님의 분석은 진짜 일리가 있어. 직접 정의를 실현하실 생각인가 봐. 마술 속에 감춰진 납치와 살인이 후리나님의 한마디로 밝혀지다니. 그야 물론이지. 하지만 난 이렇게 뻔히 보이는 진실보다는 눈앞의 상대에게 더욱 관심이 가는걸? 거기 이국의 여행자, 너라면 분명 도움의 손길을 주겠지? 그야 지난번에 리니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럼 됐네. 사실 저 여행자와 나는 첫 만남에서 대결을 펼친 바 있지. 그땐 리니의 도움 덕에 나와의 대결에서 무승부를 거둘 수 있었지만 세상에 무승부보다 더 따분한 게 있을까? 언젠가 반드시 승패를 가려야 한다면 오페라의 클라이맥스에 터뜨려줘야 최고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어? 그땐 제가 지지 않았었어? 알겠습니다. 고발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이 진행돼야 하겠죠. 여행자, 프리나님은 당신을 대결 상대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단 저 장황한 연설은 무시하고 당신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리니 씨의 편에 서서 그를 변호하고 그의 대리인이 될 의향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심판은 내일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양측 모두 진상을 밝히기 위해 자유롭게 조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리니와 그 마술단에 소속된 자들은 모두 오페라 하우스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 외에 관객 여러분은 경비대의 확인을 받은 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 안에 드높은 명성을 가진 여행자가 과연 어떤 파란을 몰고 올지 정말 기대되네. 리니! 방금은 많이 놀랐지? 당연하지. 눈앞에서 사고가 났는데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어? 맞아. 사실 나도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어쩌다 코엘 씨가 방금은 남들 앞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뿐이니까 솔직하게 말해도 돼. 너희는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해? 응. 날 믿어줘서 고마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겠지만 내가 볼 땐 모든 게 의문투성이야. 무대에서 발생한 일이 단순한 사고인지 왜 거기에 코엘 씨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추첨된 관객이 갑자기 종족을 감춘 건 역시 알 방도가 없고 누군가가 꾸민 짓이라면 대체 어떻게 한 걸까? 그 마술의 트릭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1분 안에 모든 걸 끝내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조사가 필요한 거야. 책에서 그랬어. 불가능한 일은 일어날 수 없으며 일어난 이상 가능한 일이라고. 시내에서 체계점에 돌아다닐 때 샀어. 어때? 멋지지? 내가 따로 모은 비상금으로 산 거야. 여행 경비에서 훔친 거 아니야. 귀엽네. 보는 눈이 있네. 그래. 나도 침울해하지만 말고 빨리 평소 모습을 되찾아야겠어. 하지만 리넷과 난 경비대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어서 우리만의 힘으로 누명을 벗기는 어려워. 네가 내 대리인이 되어줘서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건 너희들 뿐이야. 너희들만 믿을게. 걱정 말라고. 참, 조사를 해야 하니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리니가 공연할 때 리넷은 어디에 있었어? 아, 그게 마술의 핵심 비밀이라. 마술의 비밀은 더 이상 지킬 수 없어, 오빠. 맞아. 이렇게 큰일이 난 이상 마술 트릭도 분명 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테니까. 아쉽네. 마술사에게 마술은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창작물이나 다름없는데. 하지만 그 비밀이 사건의 진상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감수할 만하지. 마술을 설명하려면 여기를 벗어나야 해. 우리가 경비대와 얘기해볼게. 너희는 무대랑 관객석 쪽을 조사해줘. 알겠어. 사람들이 모두 가버리기 전에 얼른 가자. 명탐정 드디어 출동이다. 안녕, 경찰 아저씨. 조사는 잘 돼가? 네가 프리나님이 말씀하셨던 이국의 여행자구나. 미리 말해두는데
이 난장판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따라오면 알게 될 거야. 사망자는 코엘, 리니의 조수 중 하나였지. 입단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일해서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더군. 조수는 주로 소품의 설치 및 점검, 그리고 무대에서 공연을 보조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일을 하지. 관객 속에서 봤겠지만 수조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상자 안에 있던 코엘을 덮쳤어. 그게 바로 의문점이지. 우리도 조사 중이지만 그 소녀는 아직도 찾지 못했어. 보다시피 마술 상자는 정확히 수조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 밧줄은 폭죽에 의해 끊어졌지. 단순한 사고라 하기에는 우연의 이치가 너무 많아. 하지만 사전에 계획된 사건이라면 전부 설명되지. 그리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리니가 되는 거고. 근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 너희는 그와 친한 친구인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알고 지낸 지 좀 되긴 했지. 오래 알고 지낸 것도 아닌데 너희의 신뢰를 얻어서 대리인으로 나서기까지 하다니. 세상에 마술은 없지만 마술사가 사람을 가지고 노는데 뛰어난 재능이 있는 건 확실하군.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봤어. 증거라는 측면에서 사람은 전혀 신뢰할 수 없지. 미안, 내가 워낙 직설적이라 좋은 뜻으로 한 말인 걸 알아줬으면 좋겠군.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현장을 조사해봐. 뭔가 알아낼 수도 있으니까. 여기저기 둘러봐도 돼. 이게 끊어져서 수조가 떨어진 것 같아. 밧줄 자체는 튼튼해 보이는데 폭죽 때문에 불이 붙다니. 왜 그래? 갑자기 뭔가 떠올랐어? 여기 이 부분 재질이 달라. 거의 다 탔지만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 무거운 걸 고정하는 밧줄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좋아. 내가 다 적어둘게. 안녕? 혹시 어떤 걸 조사하고 있는 거야? 마술단 소속 인원은 전부 주요 용의자라 경비대가 이곳을 봉쇄하고 증거를 찾는 중이야. 좌석 배치가 예약제로 이루어지는 덕분에 예약자 명단에서 실종된 소녀의 신원도 파악했지. 물론이지. 기밀 정보도 아니니까 실종자 수색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기도 하고, 그녀의 이름은 할시, 폰타인 출신의 화가야. 나름 유명세가 있더군. 오페라 하우스를 자주 찾는 편은 아니지만 장작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공연을 보러 왔던 거라고 해. 마술단 사람들은 다들 할시를 모르더군. 그녀의 대인관계도 조사해봤지만 용의자와 원한이나 이해관계는 없었어. 즉,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는 거야.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특징과 동일하지. 예전 사건의 피해자들도 무작위로 선택됐던 거야? 적어도 우리가 보기엔 그래. 모두 젊은 나이의 여성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이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도 없어.
그렇구나. 별 말씀을. 혹시라도 그 사람을 찾으면 우리에게 꼭 알려줘.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건 아주 중요하니까. 조사팀 쪽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 추첨기에 문제가 있다던데? 거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만약에 남자가 선택됐으면 범인이 움직였겠어요? 잠깐 실례 좀 할게. 우린 린이랑 리넷을 도와 사건을 조사하는 중인데 방금 말한 추첨기 이야기는 뭐야? 그 둘을 돕는다고? 그건 좀 어려울걸? 공연 당시 리니가 무작위로 행운의 참가자를 뽑았다는데 나중에 그 소녀가 사라졌잖아? 우린 아무래도 그 추첨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조사를 해봤지. 확인해보니 추첨기는 무작위가 아니었어. 아무리 돌려봐도 결과는 고정되어 있더라고. 알다시피 오페라든 심판이든 사전에 신청을 해야만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앉게 될지 리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소리지. 확실히 우리 좌석도 린이가 잡아준 거였지. 이제 내가 왜 어려울 거라고 했는지 알겠지? 린이에게 불리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일단 기록해둘게. 이 근처에서 조사 중인가 보네. 나도 마침 관심이 있거든.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서로 공유할 수도 있을 거야. 안 그래? 근데 우리도 지금 당장은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어서. 그럼 내 추리부터 들어볼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 소리라고 생각해. 소리? 카운트다운 할 때 났던 그 소리 말하는 거지? 맞아. 엄청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아마 관객들 대부분이 들었을 거야. 그땐 다들 마술을 기대하고 있던 터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요한 단서가 됐지. 일리 있어.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떤데? 난 그게 리니의 동료, 예를 들면 리넷이 수조 위로 뛰어오르는 소리였다고 봐. 폭죽이 터지는 순간에 칼로 밧줄을 잘라서 수조를 아래로 떨어뜨린 거지. 그렇다고 하기엔 소리가 너무 크지 않았나? 균형을 제대로 못 잡고 발을 세게 디뎠나 보지. 그건 그렇네. 그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그래도 덕분에 생각났네. 그 소리는 대체 뭐였지? 오빠가 아직도 경비대랑 얘기 중인데 쉽지 않네. 아마 우리와 동행할 사람이 붙겠지만 뭐 상관없겠지. 그래, 거기 너. 정확히 말하자면 너희 둘. 어서 와봐.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다고. 우리 말이야? 맞아. 너희들도 가시덤불을 해치고 나아가 진실을 밝히려는 거지? 보아하니 폰타인 출신도 아닌 것 같고. 맞기는 한데 너희는 누구야? 가시장미회라는 이름은 물론 들어봤겠지? 분쟁 중재, 보호 제공, 문제 해결, 무엇이든 처리해주는 민간 조직 가시장미회. 그리고 이 몸이 바로 그 유명한 가시장미회 현임 회장 나비아지. 뭐 우리 쪽 규칙대로는 다들 날 보스라 부르지만 시종인 실버입니다. 반갑습니다. 마르시아, 인사 올립니다.
아가씨와 관련된 일상 업무 전반을 맡고 있지요. 에? 보스였다가 아가씨였다가 대체 뭐냐고. 사실 내가 2대 회장이라 다들 예전 호칭으로 나를 부르거든. 죄송합니다. 보스라는 호칭이 더 마음에 드신다면 그렇게 바꿔 부르겠습니다. 에이, 됐어. 너희도 보스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그냥 나비야라고 불러. 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가시 장미의 소속도 아니잖아. 사소한 건 그냥 넘어가자고. 일단은 이번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 맞아.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계속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거든. 지금으로선 아무리 봐도 리니가 흑막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정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열심히 단서를 찾는 중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 직감은 누구보다 정확하거든. 프리나는 단번에 리니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사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잖아. 늘 이런 식이야. 그때 심판관이 고발하는 거냐고 말을 끊었던 것도 이야기가 멀리 새는 걸 막기 위해서였지. 일단 고발이 이루어지면 심판 절차가 시작되거든. 프리나가 그런 상황에서 그냥 물러설 리가 없으니까. 그냥 네가 물의 신을 못 믿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넌 어떤데? 물의 신이 재미있는 양반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그녀의 관점까지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 자, 내가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했으니 이제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할 차례야. 뭐? 방금 것도 질문으로 치는 거야? 아, 몰라. 아무튼 걱정 마. 너희에게도 가치 있는 질문일 테니까. 너희는 심판을 오페라 보듯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그건... 그 이유는? 마르시악 실버. 내가 그랬지. 이 둘은 확실히 뭔가 다르다고 말이야.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훌륭한 대답이군요. 사람들이 아무리 흥미로운 각본을 기대해도 심판은 사실에 입각해야 하는 법이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보스. 그래. 그만하면 됐어. 어쨌든 네 답변은 마음에 들었어. 합격이야. 일단 준비 좀 할게. 이따 같이 조사하자. 너희를 내 조수로 써주지. 잠깐! 그건 또 무슨 전개야? 싫어? 그럼 내가 너희 조수가 될게. 파트너도 좋고 마음대로 해. 난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나왔어야지. 딱히 아가씨를 지켜 세우는 건 아닙니다만 이분의 직감은 진실로 통하는 중요한 힘이 될 겁니다. 두 분은 친구의 누명을 벗기길 원하고 저희는 실종 사건의 진실을 원하죠. 그런 면에서 저희의 목적은 일치합니다. 맞는 말이야. 이 아저씨는 말을 엄청 잘하네. 넌 어떻게 생각해? 계속 입을 다물고 있는 걸 보니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전 의견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준비 좀 하고 있을게. 이따가 마술 트릭을 공개할 때 꼭 불러줘. 땡큐. 범인이 미안하지만 지금 오페라 하우스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어. 나가고 싶으면 신분 등록을 해줘. 아, 우리는 리니와 리넷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넌 여기서 계속 문을 지키고 있는 거야? 응, 최고 심판관님의 명령이 내려진 이후로 출입 인원은 모두 엄격한 조사를 받아야 하지.
최소한 그 시점부터는 실종된 소녀가 이곳을 빠져나갔을 리 없어. 그때도 어려웠을걸? 왜 그렇게 확신하는 거야? 내가 입구 근처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으니까. 여기서는 리니의 공연이 안 보여. 난 참 운도 없지. 난 아무리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와도 쭉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 문을 통해 나가는 건 고사하고 문 가까이 다가오기만 했어도 눈치를 챘을 거야. 멜리즈는 그런 일을 잘하거든. 그러니까 소녀는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네. 알겠어. 소중한 정보 고마워. 공연장에서 눈에 띄는 것들은 전부 확인한 것 같아. 리니 쪽은 경비대랑 얘기가 끝났으려나. 얼른 가보자. 곧 마술의 비밀을 알게 될 거라 생각하니까 기대된다. 부하송 마을에도 그런 마술 공연이 열리면 인기가 많을 것 같네요. 그러게. 아니면 나도 좀 배워볼까? 물건을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할 수 있게 되면 방 청소가 훨씬 쉬워질 텐데.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청소는 제 담당이니까요. 그건 그렇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록 하죠. 참고로 저는 감시뿐 아니라 모든 과정도 기록할 겁니다. 네, 허락해주셔서 감사해요. 할 수만 있다면 장미 한 송이를 선물해드리고 싶네요. 그런 칠한 말은 됐습니다. 제 업무일 뿐이니까요. 너희도 왔구나. 그런데 이쪽은? 난 가시장미회의 엔젤. 권총의 탄환보다도 강력한 조력자. 미안. 그냥 나비아라고 불러. 이 둘의 파트너지. 이번 사건에 호기심이 생겨서 함께하게 됐어. 이쪽은 내 동료들이야. 같이 움직여도 괜찮지? 난 상관없지만. 오, 새로운 조력자였구나. 저야 더할 나위 없이 고맙죠. 그냥 관심이 가서 괜히 끼어드는 거야. 이 정도 규모의 마술 공연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 칭찬 고마워요. 그럼 슬슬 내려가 볼까요? 내려간다고? 이 마술 상자 밑에는 바꿔치기 마술을 위한 비밀 세계가 숨겨져 있거든. 공개하기 전에 다들 한번 보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요. 괜히 뜸들이는 게 아니에요. 마술의 원리를 더 쉽게 이해하려면 마술의 디테일을 떠올려 봐야 하는 법이죠. 여기 원래 풍선이랑 장식 같은 게 있지 않았나? 다 없어졌어. 훌륭해요. 하지만 진실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문 뒤쪽? 안쪽을 말하는 거야? 난 원래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대단해. 첫째 줄에 앉아 있어서 잘 안 보였을 줄 알았는데. 원래는 문 뒷면에 꽃무늬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평평한 나무판이 됐죠. 이 두 가지 특징을 합쳐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정답이야. 자, 우선 내려가서 설명할게요. 마술 상자 아래에 지하 통로가 있었네. 이 공간을 봤으니 다들 대충 눈치채셨겠죠? 두 마술 상자는 지하 통로 양끝 입구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 이 카트 보이나요? 행운의 참가자가 들어있는 상자는 이 카트를 통해 건너편으로 보내지죠. 이 카트는 상승, 하강, 회전이 가능해서 상자가 정확한 방향을 향하도록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중 상자를 쓰는 거구나. 네, 안쪽 상자는 관객이 들어가면 내려가서 카트를 타고 이동하죠. 바깥쪽 상자는 무대 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그런 거였구나.
상자가 내려가고 나면 카트는 여기 있는 장치를 통해 나머지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에너지를 비축해요. 안에 있는 관객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 느껴지고 밖으로 나왔을 땐 무대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게, 계속 말하다가 마지막에는 한 번 나오기도 했었잖아. 아, 그건 리넷이 축음기를 사용해서 연출한 거야. 스태프와의 대화는 사전에 녹음해둔 거였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때 난 이미 지하 통로를 통해 반대편 상자로 이동한 상태였고, 저 사다리로 말이야. 리넷은 어디에 있었는데? 난 상자 뒤쪽에 공간 안에 있었어. 그렇구나. 그래서 스태프의 대사에 맞출 수 있었지. 참고로 마지막에 상자에서 나온 것도 나였어. 쌍둥이라 옷만 갈아입으면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거든요. 제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와 리넷 둘만이 펼칠 수 있는 공연이니까요. 그랬구나, 그랬어. 어라, 아까 전부터 계속 감탄만 하고 있네. 리넷은 한 번 나온 다음 상자 안으로 돌아가서 카트의 상자가 올라오기 전에 지하 통로로 뛰어들면 탈출 성공인 거죠. 그리고 제가 관객석에 있는 상자에서 걸어 나오면 마술 완성! 이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상자 안에 있던 건 코엘이었고 관객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전혀 이해가 안 돼. 그 사건만 없었다면 정말 멋진 공연이었을 거야. 이런 트릭으로 완성됐을 거라곤 난 평생 상상도 못했을걸? 그런데 설마 누군가가 그 마술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줄이야. 한번 주변을 둘러봐도 될까? 왠지 단서를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긴 중요한 사건 현장이라 리니와 리넷은 남아있을 수 없으니 두 사람은 이만 데려가겠습니다. 네네, 알겠어요. 잠깐 한눈 판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너희만 믿을게. 부탁해. 이건 뭐지? 밧줄에 갈고리가 묶여있네. 희한한 것들이 잔뜩 있어. 다른 마술에 사용되는 소품 같은데?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모르겠다. 일단 적어둬야지. 바닥에 물이 있군요. 모두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데 왜 여기에 물이 있는 거지? 알겠다. 병 안에 물을 담은 다음 병을 뒤집으면 물이 사라지는 마술 있잖아. 이 깨진 병은 카트가 지나갈 때 부딪힌 걸까? 아니, 카트는 항상 레일 위에서만 이동하니까 이 거리에서 부딪힐 리가 없어. 일단 적어두고 나중에 같이 생각해보자. 이거 추첨됐던 소녀가 입고 있던 옷 맞지? 옷만 남기고 사람은 사라졌더라. 그러게, 납치라 하더라도 겉옷을 벗어서 데려갈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 나 탐정 안 할래. 여긴 뭐 하는 곳이지? 사람도 드나들 수 있어 보이는군요. 범인이 이곳을 통해 빠져나간 걸까? 혼자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있는 상태라면 좁을 것 같군요. 하지만 다른 출입구는 없잖아. 맞아! 이것도 적어둬야겠다.
일단 위로 올라가자. 차! 이걸로 현장 확인은 다 끝난 거지? 마르시아기 돌아오면 단서를 정리해보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가씨. 경비대 쪽에서는 뭐라고 해? 범인이 환풍구로 도망친 거야?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환풍구는 오페라 하우스의 지하실로 이어진다더군요. 경비대가 면밀히 확인했지만 공연 도중이나 사건 발생 이후에 지하실에서 나온 자도 숨어있던 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 통로는 밀실 상태였다는 거네? 뭔지 알지? 소설에서 자주 나오잖아.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드네. 할시의 실종도 코엘의 죽음도 설명이 안 돼. 프리나가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는지 알 것 같네. 지금 있는 단서는 전부 리니와 리넷을 가리키고 있잖아? 우리가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고발이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군요. 고발의 심판이라. 고발이 성립되면 그대로 선고가 이루어지는 거야? 응, 오페라 하우스의 심판 절차야. 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최고 심판관과 개시 판결 장치는 양측의 진술을 청취하지. 맞아. 판결 에너지가 바로 그 과정에서 생성되거든. 양측의 진술, 대리인의 변론, 증인의 증언, 거기에 관객들이 내뿜는 감정까지 모두 개시 판결 장치에 나타나지. 간단히 말하자면 개시 판결 장치는 자의식을 가진 또 하나의 심판관이라고 보면 돼. 최고 심판관이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을 내리는 걸 방지하기도 하지요. 물론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지만요. 양측의 발언이 끝나면 최고 심판관은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 역시 개시 판결 장치의 참고 자료로 사용돼. 마지막으로 관료가 개시 판결 장치에게 질문하고 장치가 도출한 결과는 정의의 의지로 받아들여지지. 최종 결정권을 저 커다란 녀석이 쥐고 있는 거라니. 난 느비에트일 줄 알았는데.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둘의 판결은 항상 일치했거든요. 그래서 폰타인 사람들은 최고 심판관님을 무척 신뢰하고 있습니다. 경비대로부터 또 다른 전원이 있었습니다. 심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저희 모두 이곳을 떠날 수 없다더군요. 에? 어째서? 저흰 지금 리니와 리넷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있으니 저희도 사건 관계자가 된 거죠. 우리가 외부자와 공모해서 사건을 뒤집어 엎는 걸 우려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건의 주요 정보를 누출시키는 것만으로도 꽤 골치 아프겠지. 탈출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에헤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경비대 쪽 말도 일리는 있으니까. 그나저나 밥은 그쪽에서 챙겨주려나? 물론입니다. 다만 선택의 폭이 좁아 각자의 입맛까지는 고려할 수 없고 영양 균형도 장담할 수 없을 테죠. 그럼 여기서 단서를 정리해보자. 원래는 폰타인 성에서 제일 유명한 디저트 가게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향긋한 차랑 달콤한 게 있어야 느긋하고 우아하게 추리할 수 있잖아. 안 그래? 나 갑자기 억지로 탈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농담이야. 디저트가 없어도 진지하게 할 거라고. 게으름 피우지 않아. 어? 디저트가 없다니 무슨 소리야? 가게로 갈 수 없으면 여기서 만들면 되지. 에? 여기서? 어떻게? 알겠습니다, 아가씨. 여러분, 절 따라오십시오. 어째서 조리기구를 들고 다니는 거야? 아가씨께서 언제 어디서든 베이킹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란, 설탕, 아몬드 전부 있습니다. 역시 너희들이야. 그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줄 테니까. 저 세 사람 진짜 이상해.
구울 때부터 향기로워서 참느라 힘들었다고. 실버랑 마르시악한테 뭘 잔뜩 들고 다니게 하길래 디저트 만드는 것도 두 사람에게 시킬 줄 알았는데 머랭을 치는 것부터 아몬드를 가는 것까지 전부 직접 하는구나. 저는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도 미소로 아가씨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머랭을 치다니 옷에 튈까봐 걱정되지 않아? 아가씨들이 꼭 차나 마시고 피아노나 치라는 법은 없잖아. 난 그냥 디저트를 만드는 게 좋을 뿐이야. 머랭 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팔힘이 엄청 필요하거든. 제대로 안 하면 마카롱이 깨져버릴 수도 있어. 자, 와서 맛들 봐. 갖고 오는 마카롱이라고. 한 사람당 3개씩. 3개? 겨우 3개? 단 걸 너무 많이 먹으면 머리가 어지러워질걸? 그런 상태로는 사건을 추리하기 어렵잖아. 홍차도 준비됐습니다. 아가씨가 가장 좋아하시는 차지요. 꽃향기가 농후해서 마음을 진정시켜준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일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앞서 말했듯이 지하 통로는 일종의 밀실이었어. 하지만 그 밀폐된 환경에서 리니와 리넷을 제외한 다른 범인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지. 두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있지만 동기가 전혀 없어. 맞아. 게다가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뭐하러 그런 짓을 하겠어? 지하 통로에 있던 꽃병이나 공연 중에 들렸던 소리를 생각해보면 할시와 범인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 과정에서 꽃병이 깨졌고 옷만 남은 채로 납치당했다라. 모두가 보는 데서 추첨이 된 거라 옷을 벗기지 않으면 쉽게 눈에 띌 거라고 생각한 걸까? 가능성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맞아. 우리가 찾은 단서 중에 제3자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건 없어. 근데 실종된 소녀 할시든 목숨을 잃은 코엘이든 피해자에 속하는 인물인데? 혹시 할시가 코엘을 없애기 위해 마술 도구에 손을 쓰고 혼자 도망친 건 아닐까? 맞아. 마술 도구에 손을 쓰려면 마술의 트릭을 알고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해. 게다가 할시에게도 동기는 없어. 경비대원도 할시는 마술단과 왕래가 없었다고 했잖아. 더 꼼꼼하게 뒤져봐야 하나? 지금 찾은 걸로만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야. 근데 나비아가 만든 마카롱 진짜 맛있다. 향긋하고 바삭하고 너무 달콤해. 당연하지. 자신 있는 요리거든. 근데 페이몬, 너 벌써 5개나 먹었어? 왜? 5개라고? 아니야, 딱 3개야. 내가 다 세고 있었다고. 아, 괜찮습니다. 제 나이에는 단 것을 덜 먹는 편이 더 좋거든요. 아니야, 먹고 싶었던 건 맞는데 실제로 몇 개 먹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내가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을 게 줄어들잖아.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너까지 날 못 믿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만약에 내가 마카롱을 2개 더 먹었으면 그 마카롱은 지금 바로 뱃속에서 돌로 변할 거야. 알았어. 대화에 집중하다가 누가 실수로 많이 먹었나 보지. 별일도 아닌데 뭘. 마르시아, 불 다시 지펴. 뭐 하게? 마카롱은 한 사람당 3개씩이니까. 그래, 너무 번거롭잖아.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계란, 설탕, 아몬드 전부 있습니다. 베이킹을 정말 좋아하나 보구나. 좋아. 디저트 타임은 여기까지. 난 주변을 더 둘러볼게. 아직 이렇다 할 건 못 찾았지만 시간은 남아있어. 너희는 대리인이니까 계속 추리를 해봐.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아무 말도 못하면 안 되잖아. 알았어.
도와준 데다 먹을 것까지 줘서 정말 고마워. 별 말씀을. 가시장미회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마르시아, 실버, 가자.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면 돌아올게. 이참에 생각을 좀 해보자. 곧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야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엄청 어려울 테지만 미리 걱정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하자. 내 노트도 줄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히히.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어쩌지?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응, 맞아. 불가능한 사건은 애초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걱정 마. 설령 모두가 리니와 리넷을 의심하더라도 우리가 관객석에서 응원할 테니까. 우리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프리나가 답을 찾아냈을 리 없지. 고마워, 나비야. 그럼 우린 이제 갈게. 응, 행운을 빌어. 아, 드디어 왔구나. 조사는 잘 됐어? 솔직히 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 아니야. 도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어. 시무룩한 표정을 보니 아무런 소득도 없나 보네. 이상할 것도 없지. 죄를 지은 자가 결백하다는 증거가 존재할 리가.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 내가 인정한 상대가 쉽게 포기해버리면 몹시 실망스러울 거거든. 양측이 모두 출석했으니 마술 공연 중에 돌발 사건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객 여러분이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술 트릭을 설명해 주십시오, 리니 씨. 네, 저는 여기서 설명하고 리넷은 무대에서 시연을 하겠습니다. 소품도 모두 준비됐어요. 그렇다면 리니 씨, 당신의 진술을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마술이 시작되자마자 당신은 관객석 쪽의 마술 상자로 달려가 숨어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 맞습니다, 심판관님. 그럼 프리나님에게 묻겠습니다. 고발자로서 그의 진술을 반박하시겠습니까? 그야 물론이지. 첫 번째 불씨는 내가 당길게. 리니, 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넌 할씨를 납치하고 후회를 없애기 위해 상자 안에 계속 있을 수 없었어. 지하 통로에도 오랫동안 있을 수 없었지. 그건 제가 유죄라는 가정에 근거한 당신의 가설일 뿐입니다. 그래? 그럼 혹시 상자 안에서 무슨 소리 못 들었어? 귀청이 떨어질 것 같은 카운트다운이요. 그 소리로 시간을 재서 관객을 놀라게 했죠. 그것 말고는 달리 기억나는 게 없니? 없습니다. 하지만 30초쯤까지 셌을 때 쿵 하는 소리가 났는걸? 모두가 들었을 정도로 큰 소리였지. 잠깐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맞아! 상자 안에 있었다면 분명히 들었을 정도로 큰 소리였어. 내가 그 근처에 있었는데 확실히 들렸어. 저 저울 설마. 자, 이
시점에서 마술사 본인의 말을 빌려볼까? 눈 깜빡일 타이밍을 잘 선택하세요. 그게 너의 알리바이가 무너져 내렸단 증거야. 물론 알리바이 외에 다른 무기도 있지. 이 세상에 근거 없는 자신감은 없어. 이 몸이 만반의 준비를 해뒀거든. 너와 리넷은 사실 벽난로의 집 소속이야. 맞지? 벽난로의 집이라고? 그럼 그런 짓을 한 것도 이상하지 않네. 결국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은 우인단의 소행이었던 건가? 가장 말이 되는 해답인 것 같군. 그럼 무대 위에서 일어났던 일은 절대 우연이 아닐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저와 리넷의 신부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요. 그래, 그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1분 동안 일어났던 일을 낱낱이 설명해 줄 수 있겠네?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혐의를 벗는 거니까 설명 못할 리는 없겠지. 각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면 말이야. 이국의 여행자가 아무 말 않는 걸 보니 어지간히 놀랐나 보군. 이제 네 분이 일어나겠지? 손쉬운 승리가 되겠는걸? 이번 심판 때문에 긴장돼서 한숨도 못 잤는데 정말 다행이야. 이봐 리니, 그런 일을 왜 우리한테 안 알려준 거야? 모두 정숙하십시오. 리니 씨, 다시 한번 확인하죠. 프리나님은 두 가지 주장을 제기하셨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에서 소리가 울렸을 때 당신은 상자나 지하 통로 안에 있지 않았고 당신과 리네 씨는 벽난로의 집 소속입니다. 모두 사실입니까?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리니 씨. 미안해. 네, 심판관님. 모두 사실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남은 건 판결뿐이네. 이제 어쩌지? 수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럴 필요 있나?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변호인까지 속였으면 더 말할 것도 없지. 정숙하십시오. 합리적인 요청이므로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1시간 뒤에 심판을 재개하죠. 그런 사실을 알고도 변호를 거부하지 않다니, 오, 생각보다 훨씬 프로답군 그래? 친애하는 관객들이여, 승리의 기쁨을 조금 더 묵혀두자고. 물의 신이 거기까지 파헤치셨을 줄이야. 이거 참 난처하네. 미안해, 여행자 페이몬. 미안해.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네. 너희를 그렇게나 믿었는데. 조사하는 내내 우리는 너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추리했단 말이야. 나쁜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나 진짜 화났어. 정말 미안해. 화난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한테 설명할 기회를 줬으면 해. 지금까지 너희들이 우인단과 여러 번 부딪혔다는 건 알고 있어. 아마 이름만 들어도 불쾌하겠지. 하지만 우인단은 아주 큰 조직이야. 집행관님들은 저마다 성격도 다르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천차만별이지.
지금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구하는 거야.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말이야. 맞아. 이 나라와 이곳 사람들이 직면할 수도 있는 재난에 대해 너와 나는 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정체를 밝히지만 않으면 우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너희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숨기는 걸 택한 거야. 물론 진실은 중요하지만 살면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네가 판단해줘. 내가 너였어도 이 린이라는 녀석은 못 믿을 것 같긴 해. 우연히 만난 녀석이 사실은 우인단이었고 게다가 사람을 속이는 걸 업으로 삼는 마술사라니. 하지만 이것만큼은 믿어줘. 이 사건의 범인은 내가 아니야. 미안해. 하지만 용서해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래, 그것부터 알아야겠어. 우리의 신뢰를 얻고 싶으면 전부 솔직하게 말해. 응, 물론이야. 어떤 질문이든 답할게. 우리는 예전부터 개시 판결 장치의 운행 원리를 알고 싶었어. 어째서 범죄 사건을 정확하게 판결하는 자의식이 있는 건지도. 이후 조사를 통해 알게 됐어. 개시 판결 장치 아래에 코어가 존재한다는 걸 말이야. 그때부터 나와 리넷은 바꿔치기 마술을 설계하기 시작했어. 진짜 목적은 코어에 다가가기 위해서였지. 그것 때문에 1분이 필요했던 거야? 맞아. 관객들이 60초를 세는 데는 약 75초가 걸려. 내가 반대쪽 상자까지 가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15초에 불과하지. 그래서 지하 통로로 뛰어들어서 환풍구를 통해 오페라하우스 지하로 간 다음 조사를 위해 코어가 있는 방으로 이동했어. 그 환풍구는 바로 그걸 위해 지하 통로를 만들면서 뚫어둔 거야. 아무것도 못 알아냈어. 그 방에 도착해서 조사하려던 순간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 그 방 안에는 나 혼자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이 나타날 리도 없었거든. 그 목소리는 내가 누군지 아는 것처럼 나와 대화하려 했고 난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사를 포기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갔어. 근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 꽃병이 깨져 있었고 바닥에는 옷이 있더라고. 하지만 시간이 다 돼서 자세히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그 이후에는 너희가 아는 것처럼 사건이 발생했지. 그럼 확실히 쿵하는 소리는 못 들었겠네. 물론 그 예언 때문이지. 예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모든 비밀을 알아야만 해. 그래야 모두를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내가 겪은 진실이야. 더 이상 숨기는 게 없다고 맹세할게. 이런 식으로 신뢰를 잃는 상황은 절대 우리가 바라던 게 아니야. 앞서 말했듯이 판단은 네 몫이야. 우인단은 믿을 수 없다면서 떠나버려도 내가 어찌할 수는 없겠지. 네가 결정해. 어느 쪽이어도 난 널 지지할 테니까. 그래, 고마워.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지금 문제는 저울이 두 사람에게 불리한 쪽으로 기운 상태라는 거야. 앞으로의 심판에서 진상을 밝히려면 일단 물의 신의 고발에 반박할 방법을 찾아야 해. 뭐? 그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내리야. 양측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군요. 그럼 심판을 재개하겠습니다. 휴정 전에 리니 씨는 프리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증거를 모두 사실이라 인정했습니다. 그럼 프리나님은 사건의 진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군. 자, 모두 귀를 활짝 열고 들으렴. 이 시점에서 리니의 관점으로만 사건을 복원해볼까? 먼저 카운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리니는 지하 통로로 갔어. 카트가 지나갈 때 그는 상자를 열었고 할시와 몸싸움을 벌이는 도중에 큰 소리가 났지. 그 소리가 오페라 하우스 전체로 울려 퍼질 거라곤 생각도 못했기에 그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어. 마지막으로 리니는 꽃병으로 할시를 내리쳐서 기절시키고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겉옷을 벗겼지. 이때 소리를 들은 코엘은 지하 통로로 왔고 범행 중이던 리니를 목격한 거야. 그래서 리니는 코엘도 기절시키고 상자 안에 넣었지. 그 후 리니는 관객석 쪽 마술 상자를 통해 기절한 할시를 공범에게 넘겨줬고 코엘의 죽음이 사고로 보이도록 장치를 조작했어. 이게 바로 사건의 전말이야. 프리나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반론의 핵심은 사건의 순서, 즉 리니가 지하 통로에서 무슨 일을 겪었고 무엇을 보았는가야. 리니의 말에 의하면 지하 통로로 들어간 다음 환풍구를 통해 나갔기 때문에 소녀와 마주치는 건 불가능해. 리니는 지하 통로에서 일어난 난투에 참여하지 않았어. 현장에 남은 흔적을 목격했을 뿐이야. 하지만 이것만으론 리니는 게시 판결 장치에 코어가 있는 방으로 갔어. 그게 진실이야. 명탐정 페이몬이 발언하겠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을 때 리니가 지하 통로로 들어간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는 곧바로 환풍구를 통해 오페라 하우스의 지하실로 갔어. 게시 판결 장치의 코어가 보관된 곳이지. 그곳에 도착한 리니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어. 이상하다고 생각한 리니는 즉시 그곳을 벗어나 되돌아왔지. 통로로 돌아왔을 땐 이미 범죄 현장이 만들어져 있었지만 마술을 완성시키기 위해 리니는 오래 머물 수 없었어. 그리고 지상으로 복귀했더니 사고가 일어난 거야. 이상 리니의 시점이야. 리니는 결백해. 우와, 전부 다 말했다. 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리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맞아. 뭐? 나한테?
만약 그렇다면 코엘이 지하 통로로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 리니는 누구를 죽이려고 했을까? 네 말대로라면 리니는 새로운 실종 사건을 벌이기 위해 소녀를 납치하기만 하면 되지. 무대에서 사람을 해칠 필요는 없잖아? 확실히 맞아, 바로 그거야. 역시 내 파트너야. 상황을 역전시켰어. 꽤 대담한 반론이네. 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증거는 있어? 당연하지. 마술 상자 안에 있었다면 그 소리를 못 들었을 수가 없다고 했었잖아. 설마? 리니는 상자 안에도 지하 통로에도 없었기 때문에 공연 중에 났던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였어. 사건 발생 당시 리니는 환풍구를 통해 지하실로 갔다는 거지. 하하, 리니의 알리바이를 반박하기 위한 단서가 이제는 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최고의 증거가 되었다는 말씀! 잘한다. 그런 논리를 사용할 줄이야. 그렇다면 어디 말해보시지. 리니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범인이라는 거야? 실종자는 할씨, 아니면 역시 사망자는 코엘, 리니의 조수야. 그러면 뭐? 말도 안 돼! 진심이야? 저기 범인은 바로 이번 사건의 희생자인 코엘이야! 오, 그래? 그거 참 재미있군. 그럼 그 이유를 들어볼까? 이제 남은 건 사건의 진실을 재구성하는 거야. 코엘이 뭘 했는지, 어쩌다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된 건지를 밝혀내야 해.
그 소리는 범인과 실종된 할씨가 몸싸움할 때 난 걸지도 몰라. 오페라 하우스 입구로 드나든 사람은 없었어. 범인은 두 사람이 환풍구를 통해 이동하기는 어려웠을 거야. 그럴 경우 리니와 만났을 가능성도 커. 사망자는 코엘, 리니의 조수야. 그러면 당시 리니가 지하 통로에 없었던 덕에 범인에겐 그 소리는 오페라 하우스 입구로 두 사람이 환풍구를 통해 그 소리는 사망자는 코엘. 오페라 하우스 입구로 드나든 사람은 없었어. 범인은 지하 통로에 할씨의 옷이 남아있었어. 당시 리니가 지하 통로에 없었던 덕에 범인에게는 두 사람이 환풍구를 통해 이동하기는 어려웠어. 지하 통로에 할씨의 옷. 오페라 하우스 입구로 드나든 사람은 없었어. 범인은 할씨를 어디로 데려간 걸까? 당시 리니가 지하 통로에 두 사람이 환풍구를 통해 왜 그래?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거야? 결국 허장성세에 불과했던 건가? 자신만만하더니 아직 진실에 다가가지는 못한 모양이로군. 침착해. 막다른 길에 가로막혔다면 다른 길을 모색해봐. 결국 마술이랑 같아. 최종 결과물은 분명 마술사의 초기 설계와는 전혀 다를 거야. 할씨가 어떻게 사라진 건지 알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지하 통로의 출입구는 세 곳뿐인데 전부 불가능해 보여. 이건 마술이 아니야. 리넷이 수조 속에서 사라졌던 것처럼 멀쩡한 사람을 없애버릴 수는 없다고.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기다리다 지친 관객들이 안 보이나? 이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을 망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지. 만약 리니 씨 측에서 유효한 주장을 할 수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리니가 지하 통로에 없었던 덕에 범인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거야. 그 소리는 범인과 실종된 할씨가 몸싸움할 때 난 걸지도 몰라. 사망자는 코엘, 리니의 조수야. 그러면 소품에 손을 쓸 수 있었겠지. 지하 통로에 할씨의 옷이 꽃병은 어쩌다 깨진 게 아니야. 중요한 범행 증거인 물을 숨기기 위한 거였어. 알겠어. 만약 할씨가 납치된 게 아니라 실종된 거라면 모든 게 이해가 돼. 수조 탈출 마술에서 리넷이 우리 눈앞에서 옷만 남긴 채 사라진 것처럼 말이야. 만약 사람을 물로 만들 방법이 있다면... 잠깐! 지금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건지 알고 있는 건가? 사람을 물로 만든다니? 말도 안 돼. 마술도 아니고 그게 가능할 리 없잖아. 그럴 필요가 있을까? 사건이 진상이라면 리니가 가장 잘 알 텐데. 마술 트릭은 일종의 눈속임이지만 할씨의 실종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애초에 전혀 다른 일이라고. 아니요. 그래도 전 여행자의 판단을 믿어요. 진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한데 모아보면 새로운 길이 열릴지도 몰라요.
사망자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그에게 많은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죠. 사건에 아무런 진전이 없으니 사망자의 소지품을 조사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온갖 엉뚱한 방법을 떠올리지. 난 조사 범위를 넓히자는 제안이 단순한 시간 끌기에 불과해 보이는데? 저는 대리인의 합리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심판이 답보 상태이므로 증거가 추가된다면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대원은 휴게실로 가서 사망자 코엘의 소지품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만 중요한 진전이 있어 이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엘의 소지품에서 액체가 담긴 시험관 여러 개가 발견됐는데 각각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배낭에 들어있던 노트 내용에 따르면 그 액체는 원시 모태 바다의 물이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원시 모태 바다의 물이라. 노트에는 코엘이 금지 약물을 판매하는 조직의 일원이었으며 공범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안전한 사용법에 관한 주석이 다수 존재했고 용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시험관 중 하나에는 어제 날짜와 함께 에피클래스 오페라 하우스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고 그 내부는 비어 있었습니다. 노트에 용해는 폰타인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할시는 실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리니 측의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녹아내려 물이 된다니. 그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야? 잠깐만, 나 갑자기 어떤 예언이 떠오르는데 우연이겠지? 사람을 물로 만들다니. 수조의 진짜 용도는 물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서였던 건가? 코엘이 그 소녀를 노린 거라면 잠깐, 그렇다면 설마 너희들 날 따라와. 잠시만요, 아가씨. 파트너는 어쩌고요? 일단 따라와. 내 직감을 믿으라고. 정숙하십시오.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아직 그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시 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해당 단서를 증거로 채택하도록 하죠. 경비대는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니 씨 측의 주장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이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심판관님. 이 가설이 성립될 경우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던 수많은 단서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왜 있는 건지 짐작도 안 갔던 그 갈고리처럼. 한번 생각해보자. 코엘의 수법은 원시 모태 바다의 물과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해. 사망자는 코엘. 지금 보니 그 갈고리는 다른 마술에 사용되는 소품이 아니라 뭔가의 방아쇠였던 것 같아. 원시 모태 바다의 물.
리넷은 무대 쪽 마술 상자 내부에 다른 뭔가가 수조를 고정했던 밧줄은 리넷은 무대 쪽 마술 상자 안에만 마술 상자 내부 또다시 명탐정 페이몬이 나설 차례군. 코엘은 수조의 밧줄과 추첨기에 손을 써서 이번 계획의 대상을 정했을 거야. 헬시가 있던 마술 상자가 내려갈 때 갈고리가 천천히 돌아오면서 상자 위쪽에 있는 풍선을 터뜨렸을 테고, 그러면서 풍선 안에 들어있던 원시 바다의 물이 아래로 쏟아져 할씨를 용해시켰던 거지. 그런 다음 코엘은 지하 통로로 가서 꽃병을 깨뜨리고 물이 꽃병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꾸몄어. 나머지 증거는 무대 위에 수조로 덮어버리려고 했고, 하지만 지하 통로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한 코엘은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하려던 수조에서 죽고 만 거지. 말이 되는 것 같군. 그렇게 되면 수많은 의문점이 하나로 연결되네? 망했다. 내가 들어도 엄청 그럴듯한데 설마 내가 정말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건가? 너무 창피해. 이렇게 되면 남은 의문점은 코엘이 대체 어쩌다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뿐이네요. 그의 노트에 공범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혹시 그 공범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방금 경비대로부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관계자는 무대 중앙으로 와서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판관님. 저희는 조금 전까지 다른 관련자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리니의 소지품에서 코엘이 가지고 있던 것과 동일한 원시 바다의 물을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이 얼마나 트라우마틱한 장면인가. 반격을 위해 쏜 탄원에 자기가 치명상을 입는 꼴이라니. 이제 모든 의문이 해결된 거 아닌가? 친애하는 백성들아, 충실한 관객들아, 이제 내가 나의 추리로 이 사건을 끝맺음 지어줄게. 애초부터 소녀를 용해시키는 일에 동참할 필요가 없었던 리니는 지하 통로로 들어간 다음 환풍구를 통해 빠져나갔어. 그때 공범인 코엘은 마술 소품에 손을 써서 원시 바다의 물로 이미 할씨를 녹여 없앤 상태였지. 하지만 되돌아온 리니는 공로를 독차지하고픈 탐심이 생겼고 파트너를 제거하려고 했어. 결국 리니는 코엘을 기절시켰고 흔적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던 수조는 포밍 도구로 변모한 거야. 이렇게 잔혹하고 노골적인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지만 우인단은 참 잔인무도한 조직인 것 같네. 안 그래, 리니? 이제 증거를 다 써서 적절한 반박을 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인가?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어. 새로운 증거가 너무 강력해. 왜 지금 와서 이런 증거가 나온 거야? 너무 이상하잖아. 자, 현장에 수많은 눈들이 목도했듯이 내 추리는 완벽했다. 아무래도 이게 피날레인 것 같네. 만인의 존경을 받는 고귀한 최고 심판관이여,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아직 심판 중이니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거라고요. 다들 머리 아픈 심판 듣느라 피곤하시죠? 잠깐 마술 하나 보고 싶지 않나요? 무려 사라져버린 소녀를 다시 나타나게 할 마술이라고요. 그럼 부탁할게, 리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기
실망시켜서 죄송하지만 그런 기적은 마술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봐, 마술사 양반. 마술사는 남을 현혹하는 게 특기 아니야? 마술이란 흔히 진상을 숨기고 흥미로운 허상을 펼쳐 보이지. 하지만 모두가 허상을 진실이라 믿는다면 마술이 진정한 진상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술이야말로 오늘의 피날레를 장식하기에 충분하지. 한 번 더 해보라고, 리니, 리넷. 걱정 마. 가시장미회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뒀으니까. 너희는 무대의 중심이자 마술의 창조자야. 마지막 공연은 역시 너희에게 맡겨야지. 알겠어요. 짜잔. 실례합니다. 이 사람이 실종된 할씨야? 사람이 용해된다느니 했던 건 역시 거짓말이었던 거지? 미리 말해두지만 이 사람이 얌전히 법정에 출석하면 형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온 거예요. 지금까지 밖에 숨어서 듣고 있었어요. 저에 대한 심판인 줄 알고 무서웠거든요. 근데 아무도 절 눈치채지 못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이 사람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우리 셋을 얕보지 말라고. 뭐부터 말해야 하지? 아무튼 죄송하지만 코에를 죽인 건 저예요. 뭐라고? 아니, 왜? 전 할씨가 아니에요. 몬드에서 온 릴리엔이죠. 리니의 공연이 굉장하단 얘기를 듣고 보고 싶었는데 표를 살 타이밍을 놓쳐서 한 장 훔쳤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밥 먹듯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데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어요. 그러다 며칠 전 바다이슬 항구에서 잡힐 뻔했는데 겨우 빠져나왔죠. 절 쫓던 사람 중엔 리니도 있었고요. 어쩐지 낯이 익더라. 그때 그 도둑이었구나, 너. 리니가 솜씨 좋다고 칭찬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공연 중에 추첨기가 절 뽑았어요. 근데 그 녀석이 메로피드 요새로 갈지도 모른다는데 거긴 감옥이잖아요. 그 자식이 절 잡으려는 건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다고요. 원래는 공연에 어울려주는 척하다가 도망치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물을 뒤집어 쓰질 않나 지하 통로에선 누군가에게 쫓기기까지 했죠. 순순히 잡혀줄 생각은 없어서 그 사람을 기절시킨 다음 상자에 쑤셔 넣었어요. 그 후엔 달리 숨을 곳이 없어서 옷을 갈아입고 공연 의상을 두는 상자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 첫 번째 경비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빠져나와서 오페라 하우스 안에 숨은 거예요. 그 안에 숨을 곳이 있다고? 하지만 맹세코 수조가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다고요. 알았다면 절대 그 사람을 상자에 넣지 않았을 거예요. 도둑질은 해도 살인은 안 하니까요. 드디어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어! 이번엔 릴리엔의 시점으로 사건을 재구성해보자.
하지만 이것만으로 꽃병은 물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사용된 하지만 이것만 릴리에는 그대로 나갔다간 들킬까봐 옷을 갈아입고 하지만 이것만 공연 중 들렸던 굉음은 다투는 소리가 아닌 깜짝 놀란 릴리엔이 문을 박차고 뛰쳐나오는 소리였어. 명탐정 페이몬의 추리 타임! 추첨기에 선택된 릴리에는 무척 당황했어. 지하 통로로 들어갔다가 물을 맞은 릴리에는 패닉에 빠졌고 문을 차서 우리가 들은 그 큰 소리를 냈지. 이때 소리를 들은 코엘이 지하 통로로 들어왔고 용해되지 않은 릴리엔을 발견한 거야. 하지만 코엘은 릴리엔이 폰타인 사람이 아니라 표를 훔쳐서 들어온 도둑이라는 걸 몰랐어. 그래서 코엘은 원시 바다의 물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줄 알고 릴리엔을 억지로 상자에 넣으려고 한 거야. 그렇게 둘이 싸우는 과정에서 꽃병이 깨졌고 코엘은 역으로 릴리엔에게 맞아 기절하고는 상자 안에 넣어진 거지. 도망갈 곳이 없었던 릴리엔은 옷을 갈아입고 상자 안에 숨어서 공연이 끝나기를 기다렸어. 오페라 하우스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경비대의 조사를 받아야 했기에 그동안 오페라 하우스에 갇혀 있었을 거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던 마카롱 2개를 훔친 건 굶주린 릴리엔이었어. 정말 천재 도둑이라니까. 여기까지가 지하 통로에서 있었던 사건의 전말이다. 그랬구나. 멋진 추리였어. 리니 씨 측 발언에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프리나님. 대답하세요, 프리나님. 참고로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고발 측은 퇴정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알았지? 이 없어. 내가 졌다고. 이럴 땐 물어보지 말고 재민 좀 살려달란 말이야. 바람 빠진 풍선처럼 태도가 싹 바뀌었네. 이의 없으시다면 폰타인 최고 심판관인 제가 사건의 경위를 상설하겠습니다. 소녀 실종 사건의 범인인 코엘은 관객 목록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추첨기에 미리 손을 써두기만 하면 정해둔 대상을 추첨할 수 있었죠. 범행 흔적을 덮기 위해 코엘은 수조를 떨어뜨려 용해된 소녀가 남긴 물을 감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조를 고정한 밧줄에 미리 손을 쓰고 공연이 끝날 때 터지는 폭죽을 활용해 수조를 떨어뜨려 물의 흔적을 감추려고 했죠. 소녀를 용해하는 원시 바다의 물은 마술 상자를 준비할 때 풍선 안에